이걸 풀 수 있으면 인정하겠다. 존슨 교수가 칠판에 복잡한 수식을 적어 내려가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수학과 강의실에 앉은 20여 명의 대학원생들은 모두 그 수식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위상 수학의 고난도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도대체 저 애는 뭘까? 뒷자리에 앉은 한 대학원생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맨 앞줄에 앉은 작은 체구의 동양인 소녀를 바라보며 말이에요. 이지훈, 15살의 한국 소녀였습니다. 특별 교환학생 자격으로 하버드에 온 수학 영재였지만 다른 학생들에게는 그저 신기한 구경거리일 뿐이었어요. 정말 몇 살이라고 했지? 15이래. 믿어져? 내가 그 나이 때는 게임만 했는데 학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어요.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도대체 15살 아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정말 대학원 수학을 이해할 수 있는 건지 말이에요. 존슨 교수는 60대 중반의 세계적인 수학자였습니다. 하버드에서 30년 넘게 가르쳐 온 그에게 지우는 그저 실험 대상 정도로만 여겨졌어요. 아이를 대학에 들이다니. 요즘 학교도 참 별걸 다 받아주는군. 교수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엘리트 교육만 받아온 그에게 15살 학생은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지훈 양. 교수의 시선이 지훈에게 향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일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어요. 앞으로 나와서 이 문제를 풀어보시오.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지훈에게 쏠렸어요. 20여 명의 대학원생들 사이에서 그녀는 마치 초등학생 같아 보였습니다. 시간 제한은 30분입니다. 교수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평소 이런 문제는 1시간 정도 주는데 의도적으로 짧게 준 거였어요. 너무 짧은 거 아냐? 일부러 어렵게 내려는 것 같은데. 학생들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지만 교수는 개의치 않았어요.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키가 작은 그녀가 칠판 앞에 서자 더욱 어려 보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남달랐습니다. 배우러 왔습니다. 지훈이 조용히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어요. 한국에서 올 때 아버지가 해준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훈아, 거기 가서는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를 잊지 마라. 하지만 칠판에 적힌 문제는 정말 어려웠어요. 대학원생들도 쉽게 풀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저 애가 정말 풀 수 있을까? 아무리 천재라고 해도 한계가 있지. 교수님이 왜 저렇게 어려운 걸 냈을까? 학생들의 의문은 계속 커져갔어요. 모두가 지훈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칠판 앞에서 문제를 차근차근 읽어봤어요. 복잡한 수식과 기호들이 빼곡했지만 당황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어요. 10분, 20분. 강의실의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었습니다. 역시 못 푸나? 그럴 줄 알았어.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네. 지우는 여전히 칠판 앞에 서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분필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며 답을 찾으려 애썼지만 쉽게 실마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모두 지훈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어떤 이는 안쓰러워하고 어떤 이는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궁금해했어요. 시간 다 됐습니다. 교수가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어요. 역시 아직 아이일 뿐이군요. 존슨 교수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섞여 있었어요. 강의실 여기저기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지우는 좌절하거나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자리로 돌아가서 노트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뭘 적고 있는 거지? 혹시 답을 생각해낸 건가? 설마. 학생들은 더욱 궁금해졌어요. 지훈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거든요. 다음 시간까지 이 문제의 해법을 연구해 오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훈 양은 예외겠지만요. 교수의 말에 또다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나가는 동안에도 지훈은 계속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지훈, 괜찮아? 한 학생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네, 괜찮아요. 지훈이 고개를 들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 속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애네. 저런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다니. 복도에서도 학생들은 계속 지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모두가 내일이 궁금했습니다. 혼자 남은 강의실에서 지훈은 칠판의 문제를 다시 바라봤어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지훈의 눈빛에는 포기라는 게 없었어요. 오히려 더 큰 도전 의식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와이드너 도서관에서는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24시간 개방되는 이 거대한 도서관에서 밤을 새는 학생들이 많았지만 오늘 밤은 달랐어요. 저기 지훈이 있네? 새벽 2시쯤 커피를 사러 나온 대학원생이 지훈을 발견했습니다. 수학과 코너에서 수십 권의 전문 서적에 파묻혀 있는 모습이었어요. 정말 공부하고 있었구나. 소문은 금세 퍼졌어요. 다음 날 아침까지 학교 전체가 알게 되었습니다. 15살 한국 소녀가 도서관에서 밤을 새웠다는 소식이 말이에요. 진짜 대단한 의지력이야. 나도 저 나이에는 밤새 게임만 했는데. 근데 정말 문제 풀 수 있을까? 학생들의 호기심과 기대감이 하루 사이에 급격히 커졌어요. 지우는 밤새 새로운 접근법을 연구했습니다. 위상 수학의 기본 원리부터 다시 생각해보자. 그녀가 발견한 것은 기존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이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동양적 수학사고와 하버드에서 접한 서양의 논리적 접근법을 결합한 독창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나는 그저 배우러 왔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뜨겁죠? 지훈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문제를 풀고 싶다는 마음이었는데 점점 더 큰 열정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마침내 실마리를 찾았어요. 아,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구나. 대수적 위상학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본 전혀 새로운 방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 강의실에 들어왔을 때 이미 많은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온 거였습니다. 벌써 다들 와 있네? 오늘은 뭔가 다를 것 같은데? 지훈이 표정 봐. 뭔가 찾은 것 같아. 학생들은 지훈의 모든 표정과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어제와는 분위기가 달라 보였거든요. 존슨 교수가 들어왔을 때도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다들 일찍 왔지? 교수도 뭔가 다른 기운을 느꼈어요. 어제 문제 누가 풀어봤나요? 교수가 물었을 때 강의실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지훈에게 향했어요. 학생들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과연 지훈이 손을 들 것인가? 몇 초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교수님, 드디어 지훈이 손을 들었습니다. 강의실에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정말? 대박? 설마 진짜? 하지만 존슨 교수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지훈 양, 뭔가 질문이 있나요? 해답을 찾았습니다. 지훈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강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정말요? 그럼 나와서 설명해 보시오. 교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어제 못 풀었던 아이가 하룻밤 만에 불가능하다. 하지만 학생들의 기대는 최고조에 달했어요. 지훈이 칠판 앞에 섰을 때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어요. 확신에 찬 모습으로 분필을 들었습니다. 먼저 기존의 접근법이 아닌 대수적 위상학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겠습니다. 첫 마디부터 학생들이 놀랐어요.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네. 우리가 생각 못했던 방법이야. 지훈의 설명이 시작되자 강의실이 점점 조용해졌어요. 그녀의 풀이는 정말 독창적이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호몰로지 군의 성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존슨 교수의 표정도 점점 진지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것 같은데? 완전히 새로운 이론이야. 학생들도 하나둘 지훈의 논리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공식을 변형하면 지훈이 마지막 계산을 완료하자 칠판에는 완벽한 해답이 나타났습니다. 강의실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학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칠판을 응시했습니다. 정말로 풀어낸 거였어요. 맨 뒷자리에 앉았던 박사과정 학생이 먼저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브라보! 정말 대단해. 그의 박수를 시작으로 강의실 전체에서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완전히 혁신적인 접근이야. 15살이 이걸 해내다니. 찬사가 쏟아졌지만 존슨 교수만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우연일 뿐입니다. 교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한번 운 좋게 풀었다고 해서 실력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교수님이 너무 심하신 거 아냐? 저 정도면 충분히 인정할 만한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시지? 지훈은 실망했지만 차분했어요. 진정한 인정을 받으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지훈에게 몰려들었어요. 정말 놀라웠어.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떠올렸어? 나한테도 좀 가르쳐 줄래? 하지만 며칠 후 훨씬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더 어려운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존슨 교수가 새로운 문제를 칠판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방대한 수식이었어요. 이 문제는 지난 10년간 이 연구실의 숙제였습니다. 교수의 말에 학생들이 경악했어요. 10년간 못 푼 문제를 그걸 지훈한테 내는 거야? 이건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고차원 다양체에 관한 이 문제는 대학원 박사과정에서도 접근하기 어려운 최고 난도였어요. 리만 기하학과 미분 이상 수학이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였습니다. 지훈 양이 정말 실력이 있다면 이 문제도 풀 수 있을 것입니다. 교수의 도전적인 어조에 강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이번엔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10년간 아무도 못 푼 문제라니. 지훈이 해낼 수 있을까? 모든 시선이 지훈에게 집중되었어요. 과연 이번에도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네, 해보겠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끄덕이자 강의실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이제 진짜 승부가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그날부터 연구실에는 특별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한쪽에서는 아이에게 무너질 수 없다는 교수의 자존심이, 다른 쪽에서는 끝까지 해내고 싶다는 지훈의 결의가 맞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해낼 수 있을까? 전체 수학과가 이 대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15살 소녀와 세계적 석학의 대결이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나면서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지우는 매일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며 연구했지만 이번 문제는 정말 난공불락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어른들처럼 할 수 있을까? 어느 날 밤 지우는 도서관 구석에서 혼자 눈물을 삼켰어요. 이번이 처음으로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지켜본 다른 학생들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지훈이 힘들어하는 걸 처음 봐. 그동안 얼마나 무리했을까. 우리도 뭔가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이제 학생들은 진심으로 지훈을 응원하게 되었어요. 교수님이 너무 심하신 거 아냐? 15살 아이한테 10년짜리 문제를 내다니. 하지만 지훈이라면 혹시 모르지 않을까? 학생들 사이에서는 지훈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교차했어요. 그때 지훈이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내는 것을 한 학생이 봤어요. 뭘 보고 있는 거지? 아버지 노트 같은데. 지훈은 아버지의 필체를 보며 다시 용기를 얻었어요. 틀린 길도 결국 길이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걸어라. 이 말에 힘을 얻은 지훈이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 문제 자체가 잘못 설정된 건 아닐까? 기존의 모든 접근법이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면 아예 문제를 다르게 해석해보는 방법이었어요. 문제를 재정의한다고? 이 소식이 다른 학생들에게 퍼지자 큰 화제가 되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네. 그런 발상을 어떻게 했지? 이번엔 정말 해낼 수도 있겠어. 2달째에 접어들면서 지훈의 연구는 단순한 문제풀이를 넘어선 차원이 되었어요. 새로운 수학 이론을 창조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거 단순한 해답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이론인데? 지훈의 노트를 본 한 박사과정 학생이 경악했어요. 이런 걸 15살이 만들어내다니. 소문은 수학과를 넘어 다른 학과, 심지어 다른 대학까지 퍼져나갔어요. 하버드에 천재 소녀가 있다면서 10년간 못 푼 문제를 새로운 이론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정말이라면 수학사에 남을 업적인데. 학계의 관심이 점점 커져갔어요. 존슨 교수도 이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지훈을 가볍게 여겼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설마 정말로 해낸 건 아니겠지? 하지만 내심으로는 점점 궁금해지고 있었어요. 마침내 2달 후 지훈이 교수 연구실을 찾았어요. 교수님, 과제를 완성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지훈의 얼굴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정말요? 교수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어요. 네, 공개 발표를 준비하고 싶습니다. 지훈의 당당한 모습에 교수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좋습니다. 다음 주 대형 세미나에서 발표하시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학계 전체가 들썩였어요. 정말 발표한다고? 15살이 10년 숙제를 풀었다고? 역사적인 순간이 될 수도 있겠어. 모든 사람이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과연 지훈이 진짜 해낸 것일까? 다음 주에 모든 것이 밝혀질 예정이었습니다. 발표 일주일 전부터 하버드 수학과는 완전히 들썩였습니다. 소문이 스탠포드, 예일, 프린스턴까지 퍼져나가면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참석 신청을 했어요. 이번 주 세미나 신청자가 200명을 넘었다고? 평소에는 30명도 안 되는데. 정말 대단한 관심이네. 학과 사무실은 갑작스러운 참석 신청 러시로 난리가 났어요. 세미나 장소를 더 큰 홀로 옮겨야 할 정도였습니다. 스탠포드 수학과 학과장도 온다고 하고 예일대 교수들도 단체로 온다더라. 심지어 유럽에서도 몇 명 온다고 해. 이런 관심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과연 15살 소녀가 정말로 10년간의 난제를 해결했을까? 지훈아, 부담스럽지 않아? 선배 중 한 명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조금 떨리긴 해요. 하지만 제가 찾은 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훈은 차분해 보였지만 내심 긴장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존슨 교수는 더욱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만약 지훈이 정말로 성공한다면 자신이 10년간 풀지 못했던 문제를 15살 아이가 해결한 셈이니까요. 정말 완벽한 해답을 찾았을까? 교수는 지훈이 제출한 논문 초고를 밤새 검토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웠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접근법이었거든요. 발표 이틀 전 소문은 학계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하버드의 10년 숙제를 한국 소녀가 풀었다고? 15살이라니 믿어져? 새로운 수학 이론을 만들었다는데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수학계의 신데렐라, 한국의 천재 소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한 지훈. 기사 제목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발표 전날 밤 지훈은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겠구나. 2달간의 긴 여정이 마무리되는 순간이었어요. 지훈은 자신의 연구 노트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할 수 있어. 내가 찾은 답이 틀릴 리 없어. 드디어 발표 당일이 왔습니다. 대형 세미나홀은 개장 1시간 전부터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자리가 모자라네. 서서 들어야겠어. 이런 관심은 처음 봐. 참석자들도 서로를 확인하며 놀라워했어요. 평소에는 만나기 어려운 유명 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인 거였습니다. 저기 스탠포드 대학교 학장도 있어. 프린스턴에서도 많이 왔네. 정말 대단한 관심이야. 오후 2시 드디어 지훈이 연단에 올라섰습니다. 300여 명의 참석자가 모두 그녀를 바라봤어요. 순간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훈입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홀 전체에 울렸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오늘 고차원 다양체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발표하겠습니다. 참석자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과연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두가 궁금했습니다. 먼저 기존 문제의 한계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지훈이 칠판 앞에서 첫 번째 공식을 쓰기 시작했어요. 떨리는 손이었지만
써내려가는 수식은 정확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접근 방식 자체의 한계 때문입니다. 캠브리지에서 온 교수가 동료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분석이 정확하네. 우리도 같은 벽에 부딪혔으니까. 그럼 새로운 방법을 찾았다는 건가? 참석자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지윤의 문제 분석이 예상보다 훨씬 깊이 있었거든요. 기존의 리만 기하학적 접근으로는 이 특이점을 우회할 수 없었습니다. 지윤이 칠판에 복잡한 도형을 그리며 설명했어요. 하지만 저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했습니다. 홀 안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드디어 핵심이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제 자체를 재정의한 겁니다. 이 말에 참석자들이 술렁거렸어요. 문제를 재정의한다는 것은 기존의 모든 접근법을 뒤엎는 일이었거든요. 대수기 화학과 위상 수학을 결합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안합니다. 예일 대학에서 온 교수가 놀라서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이건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인데 왜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을까? 지윤의 설명이 계속될수록 참석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어요.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수학 분야를 여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접근법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윤이 가장 중요한 공식을 칠판에 적기 시작했어요. 복잡하면서도 아름다운 수식이었습니다. 확장된 호몰로지 군의 성질을 이용해서 기존에 불가능했던 계산을 가능하게 합니다. 프린스턴에서 온 교수가 동료에게 속삭였어요. 이거 정말 획기적인데 내가 평생 찾던 연결고리가 여기 있었어. 맞아. 이런 접근은 생각도 못했어. 1시간 동안 지윤은 자신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전개했어요. 중간중간 예리한 질문들이 나왔지만 지윤은 모든 질문에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이 방법이 다른 유사 문제에도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한 교수의 질문에 지윤이 답했어요. 네, 실제로 몇 가지 관련 문제들에 적용해 봤는데 모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대답에 홀 안이 더욱 술렁거렸어요. 하나의 문제만 푼 게 아니라 새로운 방법론 자체를 개발한 것이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인가요? 페르마의 라스트 테오렘과 관련된 일반화 문제와 리만 가설의 특수한 경우들입니다. 참석자들이 경악했어요. 이것들은 수학계의 또 다른 난제들이었거든요.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혁명적인 발견이네요. 수학사가 바뀔 수도 있겠어. 지윤의 발표가 절정에 달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단계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원래 문제의 완전한 해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윤이 최종 계산을 시작했어요. 모든 참석자가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복잡한 수식들이 하나씩 정리되어 나갔습니다. 따라서 이 다양체의 모든 특이점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지윤이 마지막 공식을 완성하자 칠판에는 10년간 풀리지 않았던 문제의 완전한 해답이 나타났습니다. 호라는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300여 명의 수학자들이 모두 숨죽여 결과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마침내 옥스포드에서 온 한 교수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브라보! 정말 놀랍습니다. 그의 박수를 시작으로 홀 전체에서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참석자들이 모두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믿을 수 없어. 정말 혁신적인 접근이야.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네.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지?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평생 수학만 연구해온 석학들도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존슨 교수만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10년간 매달렸던 문제를 자신이 처음에는 무시했던 15살 학생이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해낸 거였어요. 박수가 가라앉자 질의응답이 시작되었어요. 지훈 양, 이 놀라운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게 되었나요? 하버드 수학과 학과장의 질문에 지훈이 답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동양적 사고방식과 여기서 접한 서양적 논리를 결합해보고 싶었습니다. 서로 다른 관점이 만날 때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지혜로운 접근이군요. 두 번째 질문은 예일대 학장이 던졌어요. 이 이론의 발전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아직 탐구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 방법론을 다른 분야에도 적용해 보고 싶어요. 물리학이나 공학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석자들이 또다시 놀라워했어요. 지훈의 시야가 단순한 수학을 넘어서 있었거든요. 세 번째 질문은 프린스턴 교수가 했어요. 앞으로의 연구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더 많은 미해결 문제들에 이 방법을 적용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 이론 자체를 더 체계화하고 싶습니다. 질의응답이 끝나고 여러 교수들이 지훈에게 몰려들었어요. 우리 대학에서 연구해 보지 않겠어요?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시겠어요? 박사과정을 건너뛰고 바로 교수가 되어 보지 않겠어요? 갑작스러운 관심에 지훈은 당황했어요. 그때 존슨 교수가 연단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교수는 마이크를 잡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처음 지훈 양을 만났을 때 나는 그녀를 가르치려 했습니다. 교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나는 깨달았습니다. 잠시 멈춘 후 계속 말했어요. 배운 건 나였습니다. 이 고백에 홀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나이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지혜와 재능에는 나이가 상관없다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존슨 교수가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훈 양, 당신은 저에게 겸손함과 열린 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는 지훈에게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60대 노 교수가 15살 학생에게 경의를 표하는 모습에 홀 안이 감동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앞으로 당신과 함께 연구하고 싶습니다. 동료로서 말입니다. 지훈은 눈물이 맺힌 채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야말로 교수님께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두 사람이 악수하는 순간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그로부터 2달 후 지훈의 논문 고차원 다양체 문제에 대한 통합적 접근법은 세계 최고 권위의 수학 저널 수학의 연보에 게재되었습니다. 15살의 나이로 단독 저자가 되는 것은 수학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어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야. 수학계가 완전히 바뀔 거야. 지훈의 방법론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거야. 전 세계 수학계가 지훈의 업적을 인정했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지훈을 위한 특별 연구실 지훈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15살에게는 전례 없는 대우였어요.
이제 정말 대학원생들보다 높은 지위네. 아니, 이미 교수급이지. 선배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어요. 존슨 교수와 지훈의 공동 연구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스승과 제자가 아니라 동등한 동료 연구자로서 함께 일하게 된 거였어요. 지훈의 이론을 물리학에 적용하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올 것 같아. 양자역학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의 연구는 수학을 넘어 다른 학문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몇 개월 후 지훈은 국제수학자 대회에 최연소 기조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16살의 기조연사라니. 정말 꿈 같은 일이야. 수학계에 새로운 전설이 탄생했어. 전 세계 수학자들이 지훈의 강연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지훈. 겸손과 노력으로 이룬 기적. 동서양 사고의 만남이 낳은 혁신. 언론들도 지훈의 이야기를 대서특필했어요. 하지만 지훈 자신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유명해진 후에도 처음 하버드에 왔을 때의 마음가짐을 잃지 않았어요. 배우러 왔습니다. 이 말을 여전히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지훈은 하버드 최연소 교수가 되었어요. 17살의 나이에 정교수 자리에 오른 것은 하버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훈의 강의실에는 항상 많은 학생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교실 앞에는 항상 같은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진정한 배움에는 경계가 없다. 어느 날 새로 입학한 어린 학생이 지훈을 찾아왔어요. 교수님, 저도 교수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 너무 어려서. 물론이에요. 지훈이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나이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배우고 싶은 열정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예요. 그 학생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의심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훈은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어요. 처음 존슨 교수에게 무시당했던 일, 10년 숙제에 도전했던 일, 그리고 마침내 성공한 순간까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믿고 끝까지 해내는 마음이 필요해요. 몇 년 후 지훈의 연구실은 지훈 스쿨이라고 불리며 전 세계 젊은 수학자들의 성지가 되었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재능 있는 학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여기서는 나이가 정말 중요하지 않아. 12살 학생과 30살 박사과정생이 함께 연구해. 모든 게 실력과 열정으로 평가돼. 지훈이 만든 새로운 문화였어요. 어느 날 오후 지훈은 연구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몇 년 전 처음 하버드에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 주었어요. 존슨 교수의 도전과 의심, 다른 학생들의 시선, 그 모든 것이 결국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 준 거였습니다. 진짜 배움은 서로를 존중하는 순간에 시작된다. 지훈이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어요. 지금도 지훈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지훈의 이야기를 들은 젊은 학생들이 용기를 얻어 자신만의 꿈에 도전하고 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 중요한 건 열정과 끈기야. 지훈 교수님처럼 나도 할 수 있어. 지훈의 이야기가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지우는 오늘도 연구실에서 새로운 수학의 지평을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이와 편견을 뛰어넘은 진정한 학문의 세계, 그것이 바로 지훈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함께한 15살 천재 소녀 지윤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걸 풀 수 있으면 인정하겠다며 냉소적으로 시작된 존슨 교수와 지윤의 만남이 결국 서로를 존중하고 배워가는 아름다운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는 과정을 그려봤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15살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지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새 도서관에서 연구하고 10년간 풀리지 않던 수학 난제에 도전하며 결국 전 세계 수학계를 놀라게 하는 혁신적인 이론을 만들어냈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메시지를 통해 진정한 실력과 열정 앞에서는 나이나 편견 같은 것들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보여주려 했는데 여러분 마음에 와 닿으셨을까요? 특히 존슨 교수가 마지막에 배운 건 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지윤에게 고개 숙이는 장면에서 많은 분들이 감동받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꾹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놀라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